안녕하세요. 흥암다육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오늘은 판매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꼭 오셔서 물어보는 것들 그런 거 몇 개 가르쳐 드리려고 선인장 있는 곳에 왔어요. 왜냐면 선인장 꽃들이 지금 예쁘게 피고 있는데 요 며칠 흐렸더니 저희 쪽에서도 꽃이 예쁘게 피진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다. 그래도 예쁘게 있는 꽃들 조금 보여주면서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산, 헤인즈 같은 친구들 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새꽃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많아요. 과습이 뭐냐? 어떤 걸 보고 과습이라고 하냐라고 물어보시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습이 많아서 과하다 그러면 그거랑, 그리고 입장 끝이 왜 까맣게 타들어가요? 라고도 물어보시고요. 요 입장이 우두두두둑 떨어져요? 라고도 물어보셔요. 요거 왜 그러냐면요, 입장이 우두두두둑 떨어지는 게 여기 추위도 있지만 습할 때도 그렇게 되고요. 입장 끝이 타는 것도 습할 때 과습으로 인해서 타고요. 그 다음에 과습이 어떤 거냐, 이런 것도 가르쳐 줄게요. 지금 과습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이 친구들이 좀 재미없는 얘기인데요, 광합성을 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이 친구는 C3랑 캠이라는 방법으로 광합성을 해요. 근데 캠은 진짜 낮에 기공을 닫으면서 저장된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햇볕이 쫙 햇볕이 이 친구들 몸을 전체적으로 진짜 예쁘게 비춰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광합성을 일절하지 않으면요, 물 소비가 없어요. 호흡이라는 것도 안 하고요, 광합성이라는 것도 하지 않아요. 요 두 개는 항상 같이 일어나는데요, 광합성은 햇빛이 있을 때 더 많이 일어나고 호흡은 조금 적게 일어나고, 밤이 되면 광합성은 적게 일어나고 호흡은 많이 해요. 이때 물이 계속 소비가 되는데요,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진짜로 너무 더울 때, 언제 30도가 넘어가는 고온이 유지가 되면 이 친구들이 광합성을 멈춥니다. 정확히 몇 도냐는 품종이 너무 많아서 알 수는 없어요. 대부분 30도 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리고 봄 가을에는요 또 C3라는 방법으로 광합성을 하거든요. 그럼 물을 먹어요. 햇볕이 들어오면 광합성을 해요. 물도 사용하고 다 합니다. 지할 거 다. 일반 밖에 있는 저 식물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식물처럼 저온 구간에서는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때는 저희가 물을 줘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을 주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물을 주면요, 여기 있는 지상부, 그리고 저희는 발이 높잖아요. 여기 있는 게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면 여기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잘 말라요. 근데 뿌리는 보통 요 정도 선에 있거든요. 요게 문제예요. 여기 부분이 습하는 때 물이 많은 경우가 어떻냐면, 제가 그때 설명 간단하게 드렸을 거예요. 화분에 여름에 물이 많으면 습식 사우나 엄청 숨쉬기 어렵죠. 솔직히 사우나에서 맨날 며칠 있을 수 있는 분 없잖아요. 1시간, 와, 그건 괴물이고요. 보통 저희 10분 정도, 그건 몸에 좋은 컨디션 10분 내외 정도로 사우나를 하자. 10분 안쪽이죠, 거지. 이렇게 사우나 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또 물 적게 주라는 이유가, 냉탕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루 종일 있으면 저체온증이 덜덜덜덜 끓다 진짜 죽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체온증은. 딱 그 원리예요. 뿌리가 여름에 습이 많으면, 제가 그랬죠, 고온이 올라가면 물 사용 안 한다고. 그러면 바람으로도 말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여름은 굉장히 습해요. 오히려 습기를 흙이 빨아당기면서 여기도 상대적으로 수분이 남아있고요. 우리 눈에는 말라있는 것 같지만 수분이 있고요, 밑에도 수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넘쳐 흐르죠. 이 친구가 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때 물을 주면 이 상태의 화분은 과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밖에도 공기 중에도 습기가 많고 화분 안에도 습이 많을 때,
그리고 나는 물을 사용하지 않은 시기, 이때는 물을 주면 화분한 상태가 과습 상태로 보시면 돼요. 봄에는 과하게만 안 주시면, 한 달에 한 번만 주시면 그 정도는 과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떤 분은 진짜 많이 주시는데요,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과습이에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럼 과습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여름에는 사우나, 겨울에는 냉탕, 이렇게 되면 뿌리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요 라고 하지 않고 정말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식물이 죽잖아요. 그러면 마르게 돼요. 그러면 건물중이란 게 있는데요, 식물을 말렸을 때 1g당 무게인데 식물은 9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요. 이게 죽기 전에는 요 상태 건강하거든요. 요 상태로 죽잖아요. 그럼 요 상태로 말라요. 그럼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요, 말라 죽은 것처럼 보여요. 식물이 죽어서 마른 건데요, 반대로 말라서 죽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게 그 식물을 공부한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차이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죽었다 그러면 의심을 흙 상태를 보거든요. 흙이 너무 습하면 얘가 뿌리 호흡을 못해서 죽어서 마른 거라고 판단하는데, 대부분들 보시면 말라서 죽었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을 더 줘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과습이에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물양 이상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상태가 과습입니다. 내가 소화할 만큼의 물만 공급이 되면요, 물은 과습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입장이 이렇게 끝이 타는 게 요때 발생합니다. 대부분 보면 건조, 요 끝이 타면요, 물이 또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물을 또 주세요. 그럼 또 다른 데가 타기 시작해요. 입장 끝에서부터 타들어오는 거는요, 새카맣게 조금씩 타들어오는 거는 습이 과해서요. 모르셨죠?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때문에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습해서요. 이거를 잘못 알고요, 햇볕이 강하게 쬐어서 탄다, 아니에요. 여기 물이 고여서 탄다. 다육이가 어떻게 여기 물이 고이겠어요? 다육이는 수공이 없어요. 있는 애들이 없을 거예요. 선인장이 잎이 변해서 된 게 가시고요, 여기 끝이, 선인장도 끝이 타거든요. 이게 어디 왜 타겠어요? 이거 다육이도 잎이 변해서 변형돼서 요런 식, 다육이 쪽으로 가볼게요. 요런 식,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된 잎이 다 외부분 보면 위로 쳐들고 있어요. 애들이 식물의 잎이 위로 들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 밖에 친구들은 꽃이나 들지 일반 식물은 잎을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밑으로 요렇게 수평 그냥 살짝 내려들고 있지. 요런 식으로 물이 고이면 물이 흘러내려야 정상이잖아요. 물 때문에 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영양소 결핍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영양소 결핍은 색이 다르게 들어오면서 천천히, 제가 입마름이 개똥구리 같은 놈들 하면서 몇몇 보여드렸잖아요. 백봉씨부터 그런 식으로 타들어가지 끝만 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줘서 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이고 그 정도로 약한 식물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먹을 수 있는 허용치 범위이기 때문에요, 이 친구한테 불소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 주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돗물을 과하게 해줘서 이 안에 있는 양분이 밑으로 빠지면 빠졌지 불소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식물 입장 끝이 타고 있다는 거는요, 내가 물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습이 되면 이 친구들이 입장도 태우고 뿌리 상태도 안 좋고, 그러다가 여름에 하고 저승으로 갑니다. 대부분 타는 거 보면요, 환기가 잘 된 장소가 아니라 약간 그늘 쪽, 아니면 내가 물을 과하게 준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과습이라는 게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게요, 여름철 빼고도 과습 상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육이 보여주면서 죽은 친구들 파스별 하나씩 나온 거 보여드리잖아요.
굉장히 이게 판단이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부족하게 길러라. 그게 훨씬 더 식물을 예쁘게 기르고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원래 추운 걸 잘 모르고 사는데 어릴 적에는 아니었는데 얘 다치고 뭐 하면서 바뀌었어요. 체질이. 추울 때 막 날라다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요. 그저 이거 겨울 걸 입고 있었어요. 그래도 추워가지고 있으니까 오셔서 저랑 친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보다. 이 친구들 똑같아요. 저희가 그렇지. 아침에 눈을 뻑 떴을 때 컨디션 좋은 날 있잖아요. 와, 몸이 깃털같이 가볍다. 그런 날은 날씨가 덥거나 날씨가 추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저희가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죽을 것 같아. 나 뭐 하기도 힘들어. 그런 날 밖에 조금만 더우면 막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추우면 어떻게 돼요? 덜덜덜덜덜덜덜덜덜 요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물을 조금 제가 계속 적게 주라고 하는 이유가 친구들마다 다 달라요. 집에 똑같은 애들 뭐 10개 심어도요. 그 10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최대한 조금만 주세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이 흙 안에 화분 안의 상태를 알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일이 맨날 나무 꼬챙이 찍어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보면 하엽이 쪼글쪼글해졌다 해서 물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하엽이 쪼글쪼글해서 물 주는 게 아니라요. 달력에 표시된 날짜에 주셔야 돼요. 왜냐면 식물이 물이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사인을 어떻게 보내냐면요. 저기 보통 식물들 있죠. 위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물이 말라 죽는 거는 기본적으로 잎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처지는데요. 모든 잎이 다 이렇게 처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 모든 잎이 이렇게 처져요. 물이 부족하면. 얘들도 똑같아요.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최상엽, 다육이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꽃 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다육이 설명이 있네. 다육이도 똑같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몰캉해져야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 보시면 여기를 만져보고 물을 주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를 만져보고 물을 주시면 물이 먹으면 물은 화학적 반응으로 강제적으로 흡수가 되면서 여기가 뗀뗀해져요. 그러다 잘못하면 하거나 여기 터져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원래 식물을 하엽을 버리면서 자라요. 여기가 몰캉해졌다. 제일 하엽이죠.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식물이 정말 여건이 좋은 곳에서 살 때만 원뿔용으로 자라고요. 보통 옆에 친구가 하나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옆에 보면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요거 설명은 확실히 요런 거는 같이 하면 좋아요. 식물이 원래 정말 좋은 여건에서 혼자 자라면 앞에 저 서나무처럼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진 다 잎이 달렸잖아요. 이거는 나랑 싸울 애가 없을 때예요. 앞에 저 친구들은 겨울 되면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혼자서 겨울에 햇볕을 다 먹으니까 저렇게 거의 둥그스름하게 다 자라는데요. 반대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얘랑 싸워야 되니까 밑에 보면 잎이 없죠. 건너편에 나무 봐도 밑에 보면 잎이 없죠. 원래 식물은 옆에 친구랑 경쟁을 하면서요. 햇볕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하엽은 버리면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핑크루비 보여줄 때 로제트는 유지가 되는데 키가 자라는 건 웃자란 게 아니라 햇볕을 보기 위해서 옆에 친구보다 내가 햇볕을 더 보기 위해서 키를 세운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 심기를 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옮기시면 되고요. 내가 키 싸움으로 햇볕 싸움을 하지 않게 햇볕에 맞게 요렇게 골고루 햇볕을 볼 수 있게 위치 조정을 하면 됩니다. 요런 게 키우는 제일 중요한 팁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하엽이 물이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물을 넣어주면 과습으로 흘러가서 잎장 끝이 타거나 잎을 우두두두 우두두두 버립니다. 이 잎이 우두두두 버리는 게 과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나 못 살겠어 그러면서 잎을 버리는 거예요.
잎이 버려지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말라 죽어서 마른 건데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잎장 끝이 마르니까 물이 부족했다고 물을 주는 것처럼 잎이 떨어지니까 아 물이 부족하구나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잎이 또 떨어지죠. 그럼 어머 더 부족한가 봐 물을 또 주실 거예요. 그럼 잎이 더 떨어지면서 앙상하게 줄기만 남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머나 세상에 말라 죽었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케이스예요. 잎이 우두둑 떨어지시면요 큰 결심을 하시면 뽑아버리세요. 다육이를 뽑아서요 뿌리를 말리고 다육이는 그래도 돼요. 관엽은 이거 따려 하잖아요. 다 죽습니다. 뿌리를 뽑아서 나눈다고요? 아 어머니 날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건데 다육이는 뽑으면 돼요. 뽑아서 그냥 뿌리 살짝 말려서 잘 말려가고 다시 흙도 깔끔하게 햇볕에 말리면 솔직히 좋아요. 건토는 식물한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미생물도 조금 죽지만 벌레 같은 알 같은 경우는요 햇볕에 쬐우면 싹 다 죽습니다. 벌레 알 퇴치 최고 방법은요 약으로 쳐서는 안 죽어요. 알은 방어 시스템이 이겁니다. 이거 안 죽는데 햇볕에 쫙 말리잖아요. 알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햇볕에 말리면 벌레 퇴치에서는 이거고요. 균은 그렇게 해서 다 죽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해충은 알은 확실히 제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바짝 말려서 다시 심으셔야 돼요. 다들 착각하는 게 요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 입장 끝이 타는 거에 물이 부족해서인 줄 알고 물을 주신다. 그러면 과습 상태가 돼요. 과습으로 인해서 타는 건데 물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물을 주시면 또 타고 그러다가 죽어서 마르면 어머나 세상에 얘가 물이 없어서 말라 죽었구나 내가 나쁜 사람일세 하고 다음에 다른 애들 때 그렇게 주다가 다육이계를 떠나죠. 난 이상하게 잘 안 돼. 그리고 잎이 뚜두두둑 떨어지는 걸 보고 또 물을 주시고 그럼 또 과습 상태가 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양 이상의 물이 또 들어온 거예요. 더 들어왔어. 나 힘들다고 사인을 보냈는데 잎이 더 떨어져요. 그러면 또 물을 더 줘요. 그럼 더 떨어져요. 어머나 물이 부족하나 또 주면 나중에 앙상하게 줄기만 날았다가 죽으면 어머나 내가 얘를 또 말려 죽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다 습기가 많을 때 발생되는 거예요. 식물은 물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딱 하나, 수생식물. 걔들은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다음에 뿌리 목질화가 충분히 잘 이루어져서 물가에서 살아야 되는 식물. 요 두 타입,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친구들 말고는요 일반 땅에 심겨 있는 친구들은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양만큼의 물만 좋아하지 과한 물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하세요. 과한 물은 식물학계 해롭다. 상태에 따라서 과습이 결정되는데 여름에는 물을 많이 주면 물이 말리기 어려워서 이 친구들이 과습 상태가 되기 쉽다. 그래서 여름에는 물을 주지 마라. 겨울에는 또 물을 말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 친구들 물 소비량이 줄어들어요. 이유는 제일 쉬운 이유가요. 추울 때 못 자라니까 잘. 딱 얘기해 줬어요. 과습이 되면 여름엔 사우나 호흡 힘들기, 겨울에는 냉탕 호흡이 또 힘들어서 요 두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입장 끝도 따고 입장도 버리고 그러다가 죽는 거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요게 계속 똑같은 말을 몇 번 더 해드릴게요. 오늘 예쁘네 애들. 여기도 예쁘다. 요게 과습이라는 게요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예요. 요 친구랑 요 친구랑 또 물량이 다르고요. 요 친구랑 요 친구랑 또 물량이 달라서 다육이는 조금 죽여보면서 배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이 또 타는 거 우리 집에 하나 나왔다. 어이없이 나왔어요. 다 멀쩡한데 새로 도는 한 파스가 타버렸어요. 그 다음 영상 찍을 때 제가 5,000원대 미만 일동의 거 좋은 거 이쁜 거 잘 굳어진 거 찍을 때 제가 탔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는 계속 영상을 보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습기가 과한 게 왜 무서운지를 다들 모르시는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실험할 때는 한 번 죽잖아요. 근데 씹자마자 죽었을 땐 괜찮은데 꽃 피고 죽었다. 망한 거예요. 1년 실험이 날라갑니다. 왜냐하면 씹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얘들은 그나마 솔직히 씹는 시기가 없어서 편해요. 그리고 씹는 시기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요것도 나중에 또 한번 다음 주 영상에 맨날 왜 3말 4초냐 9말 10초냐 이거 왜 이때 씹는 게 좋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요 오늘 절대 잊지 마세요. 습한 거는 상대적인 거. 내가 물을 소비할 수 없는 양만큼 물이 들어왔을 때가 과습이에요. 아니면 괜찮아요. 그래서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물 줄 때 과습이 나중에 한 번씩 물 주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요럴 때 정말 불쌍해 보이면 요런 식으로 물 주세요. 요런 팁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영상은 계속 요런 거 팁 같은 거 오셔서 물어보면 또 찾아보고 대답해드리고 오셔서 물어보면 찾아보고 대답해드리고 할게요. 요런 건 제가 오셔서 자꾸 물어보셔서 제가 또 모아서 날 잡아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계속 물어보세요. 그럼 또 직원 또 공부를 또 해와서 책 보고 책 보기 싫다. 책 보고 해서 공부해서 와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직원님은 일하러 갑니다.